신도림동은 지하철 W역세권에 백화점, 쇼핑몰, 그리고 이렇게 구로구를 관통하는 중추도로의 시작점이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따지산으로 이어지는 2호선 지선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가로질러 온 1호선이 신도림 다음역인 구로역에서 인천 방향과 천안 방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인천과 천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구로구는 특별한 학군지는 아니긴 하지만 쪽에는 구로구의 이미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자면은, 서울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쭉 가면 인천항이 있죠. 연간 하역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 공단들이 그 유명한 구로공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면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어지기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보통 공장들이 있던 곳들은 네모 반듯하게 땅을 썼기 때문에 새로 무언가를 짓기도 현재로서는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도소 부지가, 또한 신안산성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이고, 노선도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있는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의도까지 지나가고, 결국 이 지선이 서해선으로 환승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또 이 서해선이 추후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서해 복선전철하고도, 또한 이 구로주공 1단지 2단지 자체가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400%까지 용적률이 우측의 구로동과 다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섬 같은 이미지가 탈피가 되면서 집가가 상승한 요인이, 자, 이제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제가 직접 임장 다니면서 눈여겨본 숨어있는 진주 같은 부동산을 1985년부터 88년에 준공한 이 빌라는 세 단지를 합쳐서 현재 741가구 정도의 규모인데, 대지 면적이 넓은 데 비해서 세 단지 모두 3층짜리여서 용적률이 79%에서 88%, 두 자릿수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또 서울 분석입니다. 제가 서울의 지역구들을 돌아가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입지 분석입니다. 입지 분석은 현장 임장에 도움이 되지만 그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임장만 간다면은 헛걸음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루에 2만 보씩 걸어다니면서 임장을 다닌 오감스의 집요한 도시 분석을 통해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구로구를 분석해 볼 예정인데요, 구로구는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서울 끝에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아직까지도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던 예전 모습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구로하면 구로공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한 중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서울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만큼 중국 간판이 질비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중국인들의 밀집도와 같은 느낌들이 보통 우리 현대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느낌은 아니고 조금은 생경한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입지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로구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분위기에서 현 시대에 맞는 복합 융합 산업 도시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등 점차 변화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이미지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단점이 가려지고 장점이 돋보이게 된다면 이를 부동산 투자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구로구라는 지역을 집요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구로구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항공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도림동의 항공입니다. 신도림 하면은 구로구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관한 다양한 리서치들을 보면은 항상 상위권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신도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도림역은 이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 2호선과 1호선이 있는 W역세권이죠. 또한 이쪽에는 디큐브시티가 있습니다. 현재 이 항공뷰 자료는 200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신도림동의 랜드마크급인 주상복합으로 쇼핑과 문화의 요충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림동은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들이 질비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 앞으로는 도림천이 있고 도림천 넘어 영등포까지 높은 건물이 없어서 막힘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보는 뷰가 굉장히 시원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 내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신도림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도림동이 구로구의 머리 부분, 이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한 이 경인로가 신도림동을 지나서 구로구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까지 이어지죠. 구로구에서는 이 경인로가 핵심 중추 도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로에 붙은 부동산들이 가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이죠. 신도림동은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 W역세권에 백화점, 쇼핑몰, 그리고 고층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구로구를 관통하는 중추도로의 시작점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로구 내부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구로구의 대장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면서 구로구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는 이렇게 왠지 공룡이 누워있는 것 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한강의 줄기가 이렇게 안양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안양천이 또 구로구에서 갈라져서 도림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위치를 보자면은 서울 서남권 끝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구로, 위로는 양천구하고 접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영등포, 동작, 관악과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는 금천구와 경기도 강명시 그리고 부천시하고 접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인로가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구로구의 척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로구를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의도에서부터 인천까지의 유동성이 굉장히 훌륭하죠. 또한 구로구는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대형 업무 단지를 품고 있고, 엄밀히 따지자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는 금천구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과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그리고 남구로역 사이로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들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는 특별한 학군지는 아니긴 하지만 궁동 쪽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도 있습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도 있고, 우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온수초등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죠. 하지만 그 밖에 구로구에는 커다란 학원가는 없고 특별히 학군이 좋다고 할 만한 곳은 없지만, 아무래도 양천구 목동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학교를 하교한 후 목동 학원가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다니고 있는 지하철을 보자면은 1호선과 2호선, 7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2호선은 신도림역에서부터 도림천 벨트를 따라서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호선은 구로구의 맨 끝인 온수에서부터 광명을 지나서 다시 남고로로 들어와서 대림으로 나가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7호선은 강남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로구 입장에서는 1호선이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호선 중 인천행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인 경인로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인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인천행 노선도 마찬가지로 구로구를 관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림역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역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요충지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먼저 신도림역이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까치산으로 이어지는 2호선 지선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가로질러 온 1호선이 신도림 다음 역인 구로역에서 인천 방향과 천안 방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인천과 천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을 타고 신도림역으로 와서 1호선으로 환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행으로 가는 사람과 천안행으로 가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구로구는 지도를 살펴보았을 때 요지이고 훌륭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아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경한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구로구의 이미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자면은, 서울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쭉 가면 인천광역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서해안 제1무역항구인 인천항이 있죠. 연간 하역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구 중에 하나이고, 가장 큰 장점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대형 항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물류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기 가장 좋은 위치의 항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과거 이 구로구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인천과 서울의 교두보 역할을 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조업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던 그 시절 서울 구로구에서부터 인천에 이르기까지 공단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서 우리나라 성장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구로구에 위치한 그 공단들이 그 유명한 구로공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는 현 시점에도 공단이라는 느낌이 아직은 잘 지어지지가 않고 있죠.
뭐 용도 지역도 중공업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뭐 도로나 도시 분위기가 그 공단 특유의 투박한 모습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로구의 대림동, 뭐 가리봉동 인근으로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자가 막 적혀진 중국 간판들의 질비한 모습들 때문에 그런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피할 수 있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구로구는 아무래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로구도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 구로공단이 있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대한민국의 성장에 큰 힘이 되었던 산업의 역군들을 키워낸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이고 역사이지만 현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제조업보다는 지식산업의 가치가 더 커지다 보니까 사양산업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업 공장들은 지방으로 밀려나면서 제조업 중심 공단의 분위기는 첨단 IT밸리로 이야기하는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면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리봉 하면은 발음 자체가 재밌지만 그 특유의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실예로 엄밀히 따지면 가리봉동은 아니지만 과거 가리봉역도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역명이 바뀌었죠. 이렇게 분위기 쇄신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공단과 공장이 질비했던 곳이다 보니까 그런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없어진다면은 특별한 권리관계가 있을 게 없다 보니까 아파트로 개발이 되어지기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보통 공장들이 있던 곳들은 네모 반듯하게 땅을 썼기 때문에 새로 무언가를 짓기도 너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고척동에는 공단은 아니고 과거에 교도소 부지였지만 신축 아파트로 바뀐 케이스도 있죠. 현재로서는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도소 부지가 이렇게 옆에 있었죠. 네, 좀 멀리 와서 살펴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고 과거에 이제 2009년의 모습을 보면은 이쪽은 아무것도 없죠. 이쪽에는 원래 영등포 교도소가 이제 교정시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전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인수만 해서 개발이 되어지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권리관계가 복잡할 것이 없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가까이 가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블러가 안 돼서 보이는데 한번 가면 이렇게 블러가 되죠. 아무래도 교정시설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현재는 코스트코도 새로 오픈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교정시설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발전함과 동시에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분들도 타 지역으로 점점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대림동에 거주를 하고 계신 중국 분들은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중국 분들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머니 파워가 있는 분들이시겠죠. 아무래도 이쪽에 모여 사시다 보니까 각가지 행정 처리 그리고 중국 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도 다 이쪽에 있어서 거주하시기에 편하신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는 중국 분들도 여건이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림동이나 이 가리봉동 쪽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보기에도 큰 단점이 있어서 장점이 가려져 있지만 이 단점들이 점점 옅어진다면은 어느새 갑자기 장점이 훅 하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 지역구 내부에서도 입지 대비 가장 저렴한 곳이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구로구는 충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로구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개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서울 서남권 대개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서울 서남권 대개조로 동남권 프리미엄 따라잡을까? 2008년 서남권 르네상스 추진에도 서울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남권, 서남권이라고 한다면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까지 7개의 자치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7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시작으로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하죠. 이 대개조 디테일하게 무슨 사업이냐 하고 봤더니 소비 제조 산업의 중심지였던 서남권은 수도권 공장 이전 정책 등 7080년대 수도권 규제와 지식 첨단 산업으로서 산업 구조 변화로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낙후되기 시작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구로 공단 시절 그때는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지식 산업, IT 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사양 산업이 되고 이제 지방으로 가거나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오 시장은 서남권을 신경제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서남권 르네상스를 추진했고, 그래서 마곡지구 개발, 강남 순환고속도로 건설, 고척 동구장 건설 등 여러 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개발이 진행이 됐죠. 마곡지구도 다 개발이 됐고, 강남 순환고속도로도 건설이 돼서 지금 강남까지 굉장히 편하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고덕 동구장 같은 경우도 건설이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동구장이 됐죠. 비가 와도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국내 최초의 동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공업지역 규제와 서울의 암흑기였던 재생사업 위주의 도시개발로 발전 적기를 놓친 서남권 일대는 건축물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누적되면서 서울 전체 지역 중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서남권을 가면은 조금 이제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긴 있죠. 도시 자체가 어느 정도 할레마가 되어가고 도시의 개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개인이 개발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도시의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비가 잘 안 되고 옛날 그대로 있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차도 폭이 좀 커졌죠. 차 하나가 다니기에도 차선이 좁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 SO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이나 이런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예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김포, 온수산업단지, 금천 공군부대, 간악 S밸리에서 여기 여의도하고 이어져 있죠. 여의도 하면은 우리나라의 3대 업무지구이다 보니까 이 여의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라는 뜻의 이미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남권 지역은 가용 부지가 많고 이미 형성된 첨단 산업 생태계가 서울 청년 33%가 거주하는 등 잠재력이 충분히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남권의 발전 가능성을 적극 활용한, 그래서 서남권 대개조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혁신 패러다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식 도시로 탈바꿈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찾는 도시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로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자면은 그동안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산업 유통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단일 용도로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죠.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서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서 충분한 녹지와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더해진 직주 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한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꽤 높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장을 이전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은 별다른 권리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지어지는 건 좋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기에는 좋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분별하게 공동주택 건설이 된다면은 난개발이 될 거를 우려를 해서 용적률은 이제 250%까지도 제한했다는 거죠. 용적률 250%도 주거지역 중심가에 가면은 괜찮은 용적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러한 것들, 개발을 독려하고 사업성 높여주는 것들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정책으로 개발을 독려하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 호재도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GTX 비노선, 신안산선, 신구로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GTX 비노선은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시작됐죠. 인천 송도에서부터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상봉 등 주요 지역들을 거쳐서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주요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시켜주면서 서울의 팽창에 효과적인 것이라고 보는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구로구 신도림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림은 지금보다 유동량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이고 2025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서해선과 길게는 서해 복선 전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서쪽의 교통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선도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있는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의도까지 지나가고 광명에서 시흥시청까지 연결이 되는 지선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 이 지선이 서해선으로 환승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또 이 서해선이 추후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서해 복선전철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이 서해 복선전철이 더 밑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몇 번의 환승이 필요하겠지만 지방과 서울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우수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여의도하고 이 인근의 서울 서남권하고도 이렇게 연계성을 높게 만드는데, 이렇게 서해 복선전철까지 하고도 이어진다면은 멀리 있는 충청도까지도 이렇게 연계성이 좋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지방도시 분석을 할 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에서 구로구를 지나서 목동까지 이어지는 신구로선도 철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GTX 디노선은
금천구의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지나갈 예정이긴 하지만 구로구하고 접하고 있는 곳하고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남구로역 인근에 있는 구로구 원주민들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서울 남부를 관통하는 GTX D노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는 더블 역세권은 아니지만 GTX B노선과 D노선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요지로 바뀔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로구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개발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로구에는 크고 작은 정비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구로 신도림역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역 지구단위 계획 등 여러 개발 계획들이 진행되거나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유심히 봐야 할 곳을 두 군데 정도 한번 뽑아본다면은, 여기 9일역이 있는 구로주공 1차, 2차 이 인근 지역을 한번 자세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지역인데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섬 같은 곳을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분명 이러한 섬 같은 지역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다른 동네와 떨어져 있고 들어가고 나가기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점으로 평가를 받지만 간혹 오히려 장점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서 그 동네 내부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거죠. 굳이 동네 밖으로 안 나가도 그 지역 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게 입지가 우수한 곳은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입지가 우수하지 않은 곳은 고립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입지가 우수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교통이겠죠. 그 섬 같은 곳에 지하철 하나 없다면은 이곳으로 들어가고 나가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 용산 분석을 할 때 동부이촌동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지하철도 지나가고 한강변의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또한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단지도 그렇죠. 하지만 동작구 분석편에서 말씀드렸던 상도 4동 같은 경우에는 단절되어 있지만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지 않지만 추후 서부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입지가 좋아진다면 단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구로동에 구로주공 1차, 2차가 있는 지역은 지도로 보시면은 우측에 철도 기지창 부지가 있고 왼쪽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9일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에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딱히 이 동네 밖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측에 있는 이 철도 기지도 이전하냐 마냐 계속 바뀌고 있는데,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검색하니까 총선 때 이렇게 후보들이 다 이렇게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약을 했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구로구 철도 차량기지 이전 위한 민간 정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하죠.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이 많았던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차량기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서 상업,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이 복합되는 철도 종합복합센터를 타 지자체에 제시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하죠.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이런 기지창, 철도기지, 차량기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옮기는 추세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면적을 쓰고 있는 이렇게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외부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그 면적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거 상업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더 가치가 있는 토지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도기지가 옮겨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부지 위로는 공원이나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측의 구로동과 다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섬 같은 이미지가 탈피가 되면서 집가가 상승할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구로주공 1단지, 2단지 자체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이쪽이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250%까지만 짓는다고 해도 사업성이 꽤나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400%까지 늘어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건설사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은 구로구에서는 구로주공 1단지와 2단지가 제일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평 기준, 제일 높은 평수 기준으로 지금 보자면은 현재 호가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9억까지 나와 있고, 현재 부동산에서 올린 정보를 보자면은 대지 지분이 20평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지 지분이 20평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이전과 노후화된 아파트 재건축 호재에 힘입어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주 귀한 매물이다 라고 올렸는데, 차량기지 이전이 됨으로써 이제 섬 같은 지역에서 탈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업 지역인데 용적률도 이제 완화가 돼서 만약에 400%까지 지어질 수만 있다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호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호가는 9억까지 나와 있고 제일 낮은 금액은 이제 7억 7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거 상승장 때 7억 9천까지 올랐고, 그리고 하락장에서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지만 한 건이 거래가 됐고요. 이렇게 좀 올라가면은 가장 최근에 다시 6억 8천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 상승장 때 7억 9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 1년 안에 거래가 된 것 중에서는 7억 5백까지 다시 찍은 걸로 봐서 아무래도 다른 아파트 타 단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하락률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제 구로구죠. 구로구와 관악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장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타격을 많이 안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평수를 봐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21평짜리에서는 이렇게 8억 3,500까지 올라갔었는데 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대세 하락장에서 2억 정도 떨어진 것은 그래도 선방을 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 구로주공 1단지, 2단지가 재건축 투자로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온수 역세권 개발사업지입니다. 온수 개발 사업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잡혀있는 개발 사업인데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숨어있는 진주 같은 부동산도 이곳에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수동도 제가 여러 번 임장을 갔던 동네인데 주먹고기 맛집이 있어서 갈 때마다 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신구로선이 이쪽 온수를 지나가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도 더블 역세권인데 신구로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서남권, 이 서남권의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트리플 역세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온수역하고 두 정거장 차이인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GTX B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GTX를 이용하고자 한다면은 두 정거장을 이동해서 갈 수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수동 역세권 개발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서울 럭비장 부지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온수역이 이렇게 있고 온수역 우측으로 큰 부지가 있죠. 오리동 111-1번지 그 인근으로 이 넓은 부지가 이 사업 대상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수역하고 딱 붙어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충지라고 볼 수 있겠고, 나중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어지고 이 온수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이 인근이 발전을 해 나갈수록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 서해종합건설에서 토지를 매입했고 굉장히 규모가 큰 복합문화시설 그리고 주거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셔도 속도내는 온수동 럭비구장 부지 개발 주거 복합단지로 탈바꿈 된다고 하죠. 그래서 23년 8월달 기사인데 럭비 전용 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이 순항 중이다. 이번 사업으로 대형 주거 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온수역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거 복합단지를 건립할 계획이고 해당 단지에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포함해서 약 2천여 가구가 조성된다고 하죠. 앞서 해당 부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가 있고 서해종합건설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는 온수역 초역세권 입지를 바탕으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역세권 복합 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컴팩트 시티를 지향하면서 온수역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서 입주민 동선의 편리함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수역의 남북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 통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죠.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지상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지하로 넣는 지하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상철 같은 경우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동네지만 단절되어 있던 생활권이 다시 붙음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수역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되고 서울 외곽에 있으나 트리플 역세권이 됨으로써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에 맞는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온수역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제가 직접 임장 다니면서 눈여겨본 숨어있는 진주 같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곳은 이 온수역 일대에 있는 이 빌라촌입니다. 이미 이 지역 일대에서는 유명한 빌라들이죠. 온수역 초역세권으로 붙어있는 단지형 빌라로 이 대흥빌라, 성원빌라, 동진빌라 이 세 곳의 빌라들입니다.
이 세 곳의 빌라들은 재건축 정비 사업이 꽤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고 아직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85년부터 88년에 준공한 이 대흥, 성원, 동진빌라는 세 단지를 합쳐서 현재 741가구 정도의 규모인데 대지 면적이 넓은 데에 비해서 세 단지 모두 3층짜리여서 용적률이 79%에서 88%, 두 자릿수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는데 여러 건축 요건이 비슷해서 이 세 곳의 빌라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기 조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이 주위의 입지에 대해서는 방금 다 말씀드렸으니 그것으로 가름하고 히스토리를 쭉 한번 살펴보면은 뭐 구로구 온수동 일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뭐 과거에 난 기사들을 보면은 뭐 서울 온수동, 대흥 성원 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HDC 현대산업개발 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뭐 92% 지지를 얻어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 온수동 최초의 아이파크로 21년 8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 착공이 안 됐죠. 왜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을까? 이것을 확인해 보자면은 23년 4월달 기사입니다. 그래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추진위 승인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탓에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는 듯 했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서 16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뭐 주택 소유주 94.38%가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했을 정도로 재건축 열망이 높았다. 그래서 18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이듬해인 19년에 HDC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뭐 여기까지가 방금 전에 기사로 인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21년도에 착공이 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현재는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88가구에서 총 1148가구까지 늘리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사업성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끌고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정비계획안이 서울시를 통과했는데도 대흥 성원 동진빌라는 최근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1167가구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에서 세 번째로 19가구가 더 늘어나는 셈인 거죠. 뭐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더 좋은 사업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재건축 8부 능선을 넘은 대흥, 성원, 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은 나름 수월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두 자릿대로 굉장히 낮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뭐 임대주택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뭐 기부 체납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뭐 가진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이 노후하기는 했지만 사업성이 훌륭하고 교통 입지가 좋아서 재건축 후 가치를 재평가 받을 거라는 기대도 높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럭비장 부지죠. 럭비장 부지에도 굉장히 높은 건물들과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 세 개의 빌라들도 재건축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온수역 일대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빌라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보셔도 이렇게 단지형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다 저층 빌라죠. 이쪽에 있는 이 우신 빌라나 이 밑에 쪽에는 서울 가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서울에서 찾기 힘든 이런 단지형 빌라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대흥, 성원, 동진빌라가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쪽에는 서울 럭비장 부지도 진행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 우신빌라나 서울 가든 쪽으로 이 개발의 열풍이 이제 밀려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일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게 되고 이동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온수역에 예정되어 있는 이 신구로선도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쪽에 지하철을 쓸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철도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대흥 빌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흥 빌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총 20평, 25평, 29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중간 평수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지금 가장 낮은 금액대는 6억, 가장 높은 금액대는 6억 1천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대는 한 6억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뭐 중개사분이 올려져 있는 정보를 보자면은 재건축 사업 승인 후 설계 변경 재승인을 신청 중이라고 하죠. 이 성원 빌라도 이제 3개의 평수로 나와 있고 중간 평수가 27평이기 때문에 이 27평을 보자면은 지금 매물이 1개가 나와 있습니다. 뭐 7억 2천에 나와 있고 동진 빌라는 이제 평수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소형 평수도 있기 때문에 16평부터 최대 25평까지 나와 있는데 20평짜리를 보자면은 최저로 5억 2천에 나와 있고 최대로 5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시세로 보자면은 20평 중반 기준 5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고, 뭐 비교적 최근까지 사업 변경을 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지이기도 하고, 뭐 사업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하지만, 뭐 최근 올라버린 자재값 등으로 인해서 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분담금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뭐 인근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면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실제로 임장을 가보시고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단지 안에 송전탑이 있기도 해서 과거 한정과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 단점이 있다면은 온수 변전소 지하화 문제다. 뭐 동진밀라 북쪽에 있는 변전소가 있고 단지 내 철탑 위로 고압선이 지난다. 뭐 그동안 조합이 건축계획 변경을 추진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조합은 한전에 지상 철탑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한전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조합이 지하화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한전 쪽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결국 아쉬운 거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 이제 지하화 공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건 그래도 사업성이 좋은 곳이다 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뭐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조합은 가구 수를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속해서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의 구로구 분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영상 특성상 제 양에 찰 때까지는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집요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개설을 해서 더 집요하게 분석을 한 이야기를 발행하고 있으니까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프콘에서 오감스의 부동산 도큐먼트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